안녕하세요, 제리멘토입니다. 최근 또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제가 경험을 해도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 60%가 신규 채용이 없거나 미정이라는 기사 제목도 있고 청년 중 4명 중 1명은 그냥 쉬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취업 백수라는 기사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업들이 경력이 없는 신입보다는 이 신입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중고 신입, 경력이 있는 신입을 채용한다라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빠르게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빠르게 취업하는 게 중요하죠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빠르게 취업은 눈높이를 한 단계 낮춰서라도 빠르게 취업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원하는 기업에서 일하면 좋죠. 그런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냥 경기나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때 같은 경우에 GSAT, 여러분이 아는 인적성 검사를 100만 명이 볼 정도인데 요즘에 20-30만 명? 그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왜 그러지를 이해하기보단 그냥 받아들여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빠르게 취업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취업을 할 때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모든 기업에 다 지원하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직무를 원래는 이런 회사에서 하고 싶어. 그러면 그 회사도 지원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스타트업도 나눠봐서 한번 보세요. 그 중소기업이 지원할 기업인지 스타트업이 지원할 기업인지, 이런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조건들을 생각해봐서 적어도 이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이 정도면 스타트업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규모별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우선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또 면접을 오라고 하면 면접 전략을 짜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수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 그냥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불합격입니다 하잖아요. 멘탈이 깨집니다. 그러면 조금씩 깨질 거잖아요. 그럼 그 깨지는 게 쌓이면 정말 크게 깨져요. 불필요한 아픔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지원을 하되, 그 지원 기업들을 무작위로 하기보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걸러서 지원을 해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 뭐냐면, 나를 위로하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지원 직무와 관련된, 내가 나중에 입사해서 일할 때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취준생들을 보면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라도 하면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입사 후에, 취업 후에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이나 무언가를 배울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입사 후에 도움이 되는가와 같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도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원자에 대한 어학 등급을 높여가지고 당연히 23년 상반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반기 보니까 갑자기 높아져서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학은 뭔가 취업에서도 필요하지만 입사 후에도 필요하고, 어학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다른 언어를 잘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괜찮은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있을 수 있고 일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취업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일본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취업 인구가 매우 줄어들어서 내부적으로 그냥 학교만 나오면,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들이 없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배웠다, 지금 너무 한국이 어려워, 그러면 일본에 괜찮아, 일본으로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입사 후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영어든 외국어든 저는 배우라고 꼭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거라기보다는 저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워드를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배워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 어떤 취업 강의에 참가를 했는데, 강사님께서 이제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의 성함을 엑셀로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다 볼 수 있게끔 거기서 이제 이름을 적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이제 그분에게 어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엑셀에서 랜덤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추출하는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저는 엑셀 쓰기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엑셀의 함수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함수를 써서 어떻게 해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거는 엑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만히 있거나 공부하기보단 움직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런 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공모전을 하거나 인턴을 하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뭔가 필요 없어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우선은 뭔가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일머리라고 하는 그런 감각들도 알 수 있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머릿속으로는 되게 쉬워요. 그거 하라고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안 그래요. 사람은 자기 방식들이 있고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미묘한 갈등과 마찰과 여러 가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제발 운동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운동이 뭔가 배우고 싶은 걸 돈을 좀 들여서 배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돈 안 들이고 할 운동도 제발 좀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취업 때문에 머리 아프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이 운동을 함으로써 갑자기 그 생각들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이 머리도 마음도 깨끗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뭘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안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등산을 가보거나 아니면 둘레길을 걷거나, 그 한 학생이 그 공복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운동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하다가 이제 몸살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몸살도 걸린구나, 아프구나,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다 학습이니까. 그래서 제발 운동은 반드시 하세요.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게 더 알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를 어떻게 얘기해요? 배웠어요? 아니요, 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하다 보면 더 큰 걸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면접을 할 때 저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와, 정말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세요.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 되면 연락 주세요.